쇼미더스탁 시즌2.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유리나입니다. 시장의 상황들 하나씩 또 점검해보고요. 내일장 전략들도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는 네이버 TV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니까요. 이데일리 TV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르륵 비가 오는 밖의 날씨 속에서 우리 시장도 여간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요. 역시나 실적주일까라는 생각 속에서 어디에 해안을 두어야 될지 고민 많으시죠? 이분과 함께 투자의 아이디어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의 출연자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내일장입니다.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분위기 상에서 와 정말 실적주만이 답인 것일까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으실 텐데요. 화요일장 브리핑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오늘 코스피는 좀 밀린 채로 2,593포인트, 다시금 2,622포인트를 내주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890선에 겨우 안착하면서 거래를 마칩니다. 계속해서 움직임들의 등락을 이어가는 거는 수급적인 측면들이 계속 뒷받침되고 원달러 환율들도 역시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지정학적 리스크들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 다 끝났으니까요. 우리 시간의 상한가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로는요. 더 메디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544원대 원래 종가 형성했던 더 메디팜이 시간 외로 특징주 상한가에 또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재무 구조 개선에 대한 운영 자금에 대한 움직임 나옵니다.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을 하겠다라는 이유로 운영 자금 확보를 했다라는 움직임 속에서 9%대 등락률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볼만한 게 큐렉소라는 종목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대규모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주 규모만 무려 90억 원이나 달성을 했다. 오늘 큐렉소 같은 경우도 6% 등락률 보여주면서 28,000원에 지금 현재가로 움직이고 있고요. 마지막 종목 유니퀘스트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15,200원 현재가 살펴보시고 지금 4%대 강세 보여주고 있던 종목인데요.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서 회사 분할 합병이라는 소식이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관련 종목들, 과연 내일장에 좀 어떻게 움직일지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시간의 특징주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출연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 같은 존재입니다. 적풍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적풍입니다. 네, 적풍 전문가님 또 이렇게 만나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제 시즌 1 지난주까지 하다가 네. 이제 이번 주 넘어왔는데 하반기도 시작됐고 또 새로운 모습과 또 저의 하반기 준비한 전략들 하나씩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 계시면요. 샵 3772로 적풍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좀 한 줄 평 좀 들어보죠. 오늘 시장 네. 좀 어땠나요? 오늘 올라갔던 업종들을 보면은 반도체, 자동차, 또 일부 배터리주, 그 외에 또 화장품, 전부 공통적인 부분이 이번에 다가오는 실적이 좋을 것 같은 업종들, 그리고 실적이 좋다고 전망이 나온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 금요일 날이죠. 다가오는 금요일 날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드리는 종목들과 또 저의 추천주들도 제가 실적을 한 번씩 다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실적을 제가 한번 검증을 해보고 난 종목들만 여러분께 소개드리고 있고요. 제가 실적이 나온다고 막 지금부터 준비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지난 방송, 지지난 방송 이미 저는 한 달, 두 달 전부터 여러분께 계속 실적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실적만 보고 가자.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에 실적적으로 돈이 많이 몰렸다고 보는데요. 이따가 제가 특징 소개를 할 때도 이런 이슈 테마가 있지만 실적도 같이 보자. 이 말씀을 꼭 저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니는 실적에게로 이런 느낌으로 또 2분기에 대한 어닝 시즌 기대감을 덧붙여 주신 건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문가님이 픽했던 오늘 시장의 핫한 이슈들을 체크해 볼 텐데요. 이른바 내일장 이슈 체크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담을 그 전에 하시기 전에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샵 3772번 적풍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도 봐드릴게요. 자, 적풍 전문가님 픽했던 좀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살 빼려다 보니 발암물질 맞았네. 이런 또 키워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스파탐에 대한 운명의 결정은 14일에 공개됩니다. 발암물질 가능성이 이 아스파탐 안에 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굉장히 뜨거운 관련주들로 핫한데요. 자, 아스파탐 사실 이게 제로콜라, 뭐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다이어트하는 음료에도 단맛을 내는 성분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도 발암물질이 나왔다? 이게 좀 눈여겨볼 만한 이슈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뉴스에서는 발암물질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먹었는데 지금 멀쩡하거든요. 젊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어떤 제로가 붙은 음료라든지 또는 뭐 과자, 음료수 또는 이따 나오겠지만 뭐 김치에도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먹는 정말 많은 것들에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아스파탐이 이 먹거리로 인정을 받게 된 게 벌써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먹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WHO 산하기관에서 요걸 이제 규정을 한다고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규정을 하는 건데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들이 나오는 것보다 이제 14일이죠. 14일 오전 7시에 그때 정확하게 발표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뒤로 우리가 이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이 먹어도 되는 건가 아니면 먹을 걸 줄여야 되나 그런 규정들이 그 뒤로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저는 요 관련한 주식들이 한번 시장에서 널뛰기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이슈를 좀 가지고 왔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잘 가던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아서 아마 투자 포인트로는 약간 눌림목 공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이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여기 그 발암 가능 그 물질을 이제 여러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이 비군이라고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뭐 일반 발효 음식 김치라든지 그리고 네. 우리가 스마트폰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쵸.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랑 비슷한 수준의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먹는 거랑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까이 쓰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4일 날 결과가 나오는 거를 일단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나오면 일단 관련주들이 막 널뛰기를 하니까 널뛰기합니다. 그렇죠. 일단 저는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스파탐 대체제를 좀 봐야 되는 걸까? 아니면 그 관련주 만약에 괜찮다고 하면 오히려 더 뛰는 건 아닐까? 두 가지의 전략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네. 들어가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이라면 과연 주도 섹터는 어떤 종목일까? 이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이슈가 나온 거는 지난주예요. 네. 지난주에 갑자기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올라갔던 게 MSC라는 요 회사가 처음에 가장 많이 올랐어요.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다른 종목들은 많았는데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이 저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주도 종목으로는 MSC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스타바탄 같은 인공 감미료의 어떤 대체제를 만드는 천연 감미료를 만드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저게 올라가면서 설탕 관련된 종목들 같이 움직이긴 했는데
이 설탕이랑 인공 감미료랑 그 단맛의 차이가 뭐 수백 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설탕 관련주가 못 간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설탕을 다시 넣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어떤 이런 새로운 대체제 감미료를 만드는 회사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주도 종목으로는 MSC 그리고 앞으로 이제 유망할 만한 종목으로는 제가 이제 풀무원이라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잠시 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MSC 인공감미료 대체제로서 또 얘기를 해주는데 차트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얼마나 좀 괜찮길래 주도주로 보고 있는가. 지금 사실은 눌렸거든요. 오늘 2%대 하락인데 여기를 기점으로 다시 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내일 아침 시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까지는 어쨌든 주가는 아직 살아있는 주가. 아주 여기 제일 비싼 가격에서 사신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종목들 보시면 이따 AS 때 제가 또 풀어드리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제가 공격해서 수익을 많이 내드렸던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종목이 만약에 내일 시세를 낼 종목이라면 내일 아침에 좀 상승 출발했을 때 공략을 하신다면 이틀 동안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가격이라고 봐서 일단 차트적으로나 재료적인 부분으로나 일단 저는 합격점을 좀 내리고 싶고 만약에 내일 아침에 너무 밀려서 시작한다. 마이너스 5% 이상 빠지기 시작한다. 이러면 하시면 안 되는데 보합이나 상승 구간에서 시작한다면은 이 종목은 내일 아침에 단기 투자. 아무리 찾아도 뭐 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지금은 기술적 반등 자리 구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거다. 주도 섹터 얘기해 주셨고 유망주도 아까 살짝 언급이 됐잖아요. 네. 풀무원 전 사실 두부 많이 먹거든요. 네네. 유망주로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유망주는 지금 많이 올라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지금 기준이 이제 있네요. 그쵸. 네, 네. 유망주는 앞으로 유망할 만한 기업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주가가 좀 바닥에 있지만 상승 시도가 나오는 종목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풀무원에 대해서도 이제 차트랑 같이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풀무원이 이제 여러 가지 음식료 뭐 어떤 식자재들 또 그런 것들 만들죠. 양념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이번에 그 우리가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드시는 김치들이 거의 대부분 중국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산 김치가 또 맛있어요. 근데 그 맛있는 비밀이 아스파탐이 거의 한 90%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네. 일단 대부분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풀무원에서 나오는 국산 김치 여기서는 회사에서 밝혔어요.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어떤 업체들도 있지만은 풀무원이 현재 주가적인 어떤 우리는 투자의 관점을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봤을 때 바닥에 좀 잡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오늘 유망주로 가져오게 돼서 국산 김치 수혜주로 이 종목을 저는 이제 보게 됐고 지금 오늘 나오는 얘기랑은 조금은 다른 얘기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일본 진출을 좀 통해서 대체육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체육은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서 굉장히 핫한 재료예요. 요즘에 안 그래도 마트나 이런 데서도 대체육이 들어간 뭐 햄버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게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지금은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미래의 어떤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육이라는 재료도 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 좀 드렸었죠.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실적인데도 비해 너무 주가가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유망주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MSC의 경우는 약간 단기 투자, 단타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만한 종목인데 요거는 단타보다는 좀 천천히 모아가고 싶으신 분들께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으로는 지금 1,640원이 오늘 종가예요. 그러니까 10,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고 그 근처에서 사시면 되겠고 만약에 10,000원 밑으로 떨어진다 이거는 매수도 좋은 가격이니까 10,000원 근처 아래쪽에서 천천히 매수하는 전략. 만약에 뭐 목표가를 본다면은 한 13,000원 정도, 14,000원, 한 30에서 40% 정도까지 저는 어떤 수익 구간을 보고 있으니까 좀 긴 호흡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풀무원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파탐이라는 관련주 안에서 두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 단기적인 측면,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두 가지 종목을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걸 끝내고 종목 상담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히든 공략주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일단 힌트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힌트 맞추신 분들께 저희 선물 드리고 있잖아요. 자, 오늘의 힌트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가 먹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배고프신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 네. 저녁을 안 먹었기 때문에 네. 제가 요 방송에 나와서 사실 음식료 업종을 거의 추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뭐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거는 정말 많이 했는데 음식료 업종은 제가 별로 얘기한 게 없거든요. 근데 요즘 음식료 업종이 정말 핫한 업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먹거리에 관련된 종목을 준비를 좀 했고요.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추천주 첫 번째 힌트로는 지금 요즘 또 복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닭고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려 이제 3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 닭고기 관련된 6개주 오늘은 좀 준비를 좀 했고요. 오늘 나왔던 내용은 사실 일본의 오염수 때문에 조금 반등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장 거의 막판쯤에 올라오는 모습이어서 요거는 내일이나 이후까지 추가 시세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닭고기 네. 등에 업고 신고가 행진, 닭고기 육개주 관련주가 오늘의 첫 번째 힌트였습니다. 이거 리스트업 쭉 하신 분들은 이 안에서 정답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걸 바로 보내주시면 돼요. 어디로요? 샵 37715 적풍 보내주시면 제가 QR코드 링크 제공해 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바로 스캔해서 바로 입장해 주셔도 됩니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정답을 맞췄다. 선물 드려요. 저 10분 추첨 통해 커피 쿠폰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캔하고 내보내 QR코드 타고 1298 누르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요. 적풍 전문가님, 온라인 또 네. 무료 방송이 우리 방송 끝나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매번 제가 방송하고 끝나고 바로 무료 방송 이어서 이제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음식료 업종, 그중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닭고기, 치킨 정말 많이들 드실 겁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지금 밖에 전국적으로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이게 뭐 엘니뇨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어떤 기상이변이 있을 때마다 우리 또 먹거리나 식생활에도 문제가 있을 만한 이벤트도 같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공략할 만한 종목. 저는 항상 다음날 아침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 여러분들 아침에 공략해볼 만한 음식료 업종 준비했으니까 잠시 후 8시 방송에서 제가 공개 방송 짧게 하는 거 아실 겁니다. 바로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고 매매 전략 확인하시고 내일 아침 같이 한번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실검 1위를 장식한 음식료 업종 과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슈팅스탁을 실시간 검색창, 포털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궁금증 속 시원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슈팅스탁 시즌2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채널 고정.
네, 쇼미더스탁 시즌2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하는데요. 종목 상담 원합니다 하시는 모든 분들 바로 네모난 QR코드 여기 보이시죠?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릴게요. 플러스로 하나 더, 지금 히든 공략주 맞추신 분들께는 10분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6개 관련주 안에서 히든 공략주가 나올 예정이니까요. 아시는 분들, 알겠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첫 시간인 만큼 적풍 전문가님께서 직접 이 종목 좀 고민 해결해 주고 싶다 하는 혹시 공략 종목이 있을까요? 여기 올려주신 분들 것 중에 제가 하면 되는 건가요? 원하는 종목이 혹시 있으면 지금 말씀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장 선착순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1번으로 올려주신 분들 계셔가지고 나는 1호 펜을 좋아한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올리신 거 한번 보도록 네. 할게요. 종목이 알체라라는 종목 올려주셨어요. 요즘 보니까 주가가 뭐 매일 하락만 해가지고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알체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매수가랑 어떻게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알체나 매수가가 15,573원이시고 비중이 15%라고 하시네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9,040원이니까 15,000원에서 9,000원이면 좀 많이 내려온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좀 뭐 희망적인 얘기 아닌 희망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어제인가요? 어제 미국장이 이제 오전밖에 안 하고 이제 독립기념일로 시장을 하긴 했는데 미국에서 메타버스 관련주인 로블록스가 바닥에서 한 6% 정도 반등을 했어요. 이게 이제 무슨 관계가 있냐? 로블록스는 게임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게임 업종이지만 메타버스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예전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라서 우리나라에서 알체라도 그렇고 뭐 스코넥이나 또는 포바이포 이런 종목들이랑 보통 이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체라가 이제 비록 오늘은 비록 좀 떨어져 있지만 저는 그런 내용들과 또 앞으로 좀 어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2년 전에 비하면은 거의 뭐 대부분이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에요. 이 종목도 보시면은 한참 잘 나갔을 때 2021년도 기준으로 44,000원인데 지금 9,000원이면은 이게 얼마나 많이 내렸습니까? 그죠? 그만큼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에서 거품이 옛날에 비해 많이 빠졌던 거예요. 그때는 솔직히 거품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옥석가리기의 시간대로 이제 가다 보니까 지금 저는 가격대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혹시라도 올해 2월 달에 많이 올랐을 때 혹시 그때 수익이셨는데 못 파셨다. 이거면 되게 아쉬운 건데 만약에 이제 올랐다가 좀 떨어지니까 이제쯤 들어가야지 해서 들어가셨다면은 저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하신다. 왜냐면 비중이 15%시니까 조금 더 사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10,000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좋은 내용 있다는데 왜 주가가 빠져요? 저 요거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요게 이제 재무제표 상황인데 제가 아까 방송 그 초반에 우리 오늘장 정리하면서 어닝 시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지금은 실적이 주목을 받는 시기죠. 근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물론 이렇게 적자가 나와도 갑자기 내일 모레 상장 폐지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실적이 주목받는 시기다 보니까 어떤 적자가 줄어든다던가 또는 흑자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종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매수하시는 15,000원대 위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웬만하면은 아래쪽에서 10,000원대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하셔가지고 단가를 좀 떨어뜨리신 다음에 다음 15,000원 돌파하는 순간에 파시면 어떨까. 그리고 실적이 좋아진다면 다가오는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주가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요까지 정리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첼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또 언제든지 종목에 관련해서 실시간 지금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QR코드 타고 들어오시고 1298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튜브에는 마니커도 막 나와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두 번째 종목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로 좀 볼만한 종목 좀 상담해 주실 종목 있을까요? 일단 두 번째로는
방금 이제 봤던 종목이랑 거의 비슷한 업종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짧지만 중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종목은 포바이포입니다. 포바이포. 네, 포바이포라는 종목이고 매수하신 금액이 13,200원대, 비중은 5%시니까 그래도 손실은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비중이 좀 작으시네요. 그래서 그렇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포바이포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컨텐츠 쪽으로 엮여 있는 종목인데 방금 봤던 알차례랑 거의 같은 업종이고 같이 움직이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올해 2월 달에 한번 좋았던 구간이 있었어요. 올해 1월 달, 2월 달 그때 증시 막 다 같이 올라갈 때 있죠. 그때 이제 주가가 올라서 한 22,000원까지 올라가면서 분위기들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떨어지다가 여기까지 내려왔죠. 근데 요즘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다니냐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2차 전지가 요즘 좋다고 하는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거 사도 되겠느냐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에코프로 더 갔으면 좋겠고 100만 원 넘어갔으면 좋겠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좀 많이 지났죠. 골든타임이. 그래서 저는 지금 메타버스 장비주나 소프트웨어 같은 이런 포바이포 같은 종목들이 지금이 저는 나쁘지 않은 가격대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가 지금 11,000원대면은 괜찮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13,000원대 매수하고 계신다? 싸게 사신 거고요. 제가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 15,000원 이하에 있는 금액이시라면은 싸게 사신 거니까 좀 더 담으셔도 상관없어요. 몰빵 올인만 하지 마시고 100%만 하지 마시고 한 사신 것만큼만 좀 더 사시는 거 정도는 괜찮고요. 앞으로 15,000원에서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지고 메타버스 관련 장비들이 많이 나오면서 업황이 개선된다. 그럼 2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볼만한 종목이다. 풀무원처럼 이런 느낌이 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우리 튜브님께서도 케어랩스요라고 하면서 6,350원에 20% 유유유유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왔는데요. 이거 봐드리도록 할게요. 케어랩스 네. 전문가님 보시기엔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주가 차트가 계속 더 바닥으로 우하향을 할 건지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인 건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를 보니까 6,000원대 사셨으면은 아직 우실 정도는 아닙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마이너스 30%짜리도 봐드렸는데요. 한번 볼게요. 일단 케어랩스라는 회사가 헬스케어 관련된 그리고 예전에 이제 원격 진료 또 인공지능 관련된 챗봇 이런 재료가 있어가지고 올 초에 좀 핫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잘 가다가 지금은 떨어지고 있죠. 근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주가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세 달, 네 달째 우하향하는 종목들은 이 종목에 뭔가 악재가 생겼나 찾아보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 별로 악재가 없거든요. 의외로. 문제는 대부분 어디 있냐면은 대부분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케어랩스의 재무제표입니다. 보시면은 분기로 제가 체크를 해보면은 작년 2분기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계속 적자예요. 물론 적자폭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케어랩스가 이번 2분기 실적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7월 말이나 8월 초쯤 나올 거예요. 보통 그쯤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불안하잖아요. 왜 적자 회사니까 이번에도 적자 나오겠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탈하는 자금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라서 오히려 저는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밀리다가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우리가 흔히 거기서 잘 쓰는 말이 있죠. 악재 해소.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살아나는 모습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한 6,000원에서 5,500원 정도가 저점 라인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더 사실 필요는 없고요. 더 사실 수 있으시다면 사셔도 되는데 지금 비중이 20% 정도 갖고 계시고 매수 단가 6,300원이시면은 나름 싸게 사신 거예요. 그죠? 나름 바닥이라고 샀는데 더 내려간 거잖아요. 근데 이건 실적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실적 발표가 나오기까지 한 달 정도 전 남았다고 보니까요. 거기까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바닥치고 올라오는 모습 보일 수 있을 거고 어디까지 가면 좋을까? 요거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 7,000원대 후반부까지는 보면 좋을 것 같다. 8,000원 넘어가긴 좀 어려워 보여요. 매물대가 있어서. 그래서 한 7,500원에서 7,900원 선까지는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000원까지 좀 괜찮다라고 하니까 너무 돈벌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커피 쿠폰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히든 종목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치맥하는 서희님. 서희님 치맥 좋아하시나 봐요. 알겠습니다. 이분 사연 보겠어요. MB티어 7,000원에 10% 비중 30%. 지금 마이너스 10% 손실권에 계신 것 같습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했는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니까 너무 아쉬워요. 왜냐, 분명히 최근에 좀 7,000원을 넘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거예요, 전문가님. 난 분명 네. 본전보다 살짝 더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빠진 게 너무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본전까지는 일단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님 그 이상의 이익 실현이 가능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가능은 한데 이제 네. 시간이 문제입니다. 어. 네, 주가는 워낙에 저평가 구간이고요. 저는 이 회사 나쁘지 않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요즘 올라가는 업종을 보면은 다 보이잖아요. 보이죠.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그럼요. 그렇죠. 이쪽인데 MBT라는 종목은 2차 전지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뭔가 특출난 뭔가 재료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적어도 실적이라도 좋든지. 재무제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보시면은 이게 재무제표인데 실적이 그동안은 그냥 고만고만했어요. 그냥 어떤 중소기업이니까 실적이 뭐 많지도 작지도 않은 유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작년 4분기에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까지 적자로 돌아서면서 지금 재무구조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이 이제 불경기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기업들은 또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차별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MBT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잠재적인 부분들. 예전에 뭐 NFT라던가 여러 가지 사업들 하던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광고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광고라는 거는 이 경기가 좀 좋아지고 사람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하면은 그때 광고빨이 좀 먹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완전히 우리 경기가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간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인 7,000원이라는 가격은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사볼 만한 금액이에요. 나쁘지 않은 금액이고 대신 이제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가려면 8,000원, 9,000원, 10,000원까지 가려면은 선결돼야 되는 문제가 무조건 첫 번째는 실적이에요. 이거 흑자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시원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지금처럼 그냥 찔끔찔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확 좋아진다면은 목표가를 저는 높게 잡으셔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본전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좀 매도에 대한 얘기를 또 주셨고요. 이어지는 다음 또 사연 볼게요. 루미나리님 이름이 굉장히 예뻐요. SFA 반도체 들고 있습니다. 6,230원의 비중은 20%예요. 라고 했는데 봐드려야죠. 왠지 여자분일 것 같은데. 자, SF 반도체 쪽으로는 이제 좀 주도 테마로 뭐 자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좀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뭐 형님과 아우들은 좀 다를까요? 분위기가? 그게 반도체도 이게 반도체 쏠림 현상이 또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미국에서도 엔비디아가 막 혼자 독주하고 있는데 못 가는 반도체가 또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 SFA 반도체라고 하면은 물론 좋은 회사예요.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투자해온 입장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SFA 반도체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은 주도 종목은 아니에요. 주도 종목은 여러분들 아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일단 대형주로 가고 있고 최근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시총이 작은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거 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 이제 요즘 막 시세 나고 있죠. 근데 SFA 반도체는 예전에도 항상 보면은 먼저 주도 종목들이 다 가고 나서 너무 많이 올라서 살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뒤늦게 불쑥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에요. 요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반도체 업종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올해 1월 달부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1월 달에 바닥에서 크게 올라가고 2월 쉬다가 3월에 이제 올라가고 있지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드디어 많은 분들이 바라시던 지금 7만 전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7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장기 우상향을 했는데 SFA 반도체 차트를 보시면은 1월 달, 2월 달에는 반응이 꽤 크지 않다가 갑자기 3월 달에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대형주를 다 가고 나서 약간 이제 뒤늦게 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저는 약간 후발주로 저는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주가가 잘 못 가잖아요. 이거는 10중 8구 저는 실적의 문제라고 봐요. 이번에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잘 나가다가 갑자기 작년 4분기에 적자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올해 1분기에도 적자가 난 상태예요. 그리고 실적 재무 상태 전망을 보시면은 앞으로 하반기에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번 2분기까지는 좀 어려운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부터 차차 좋아지지 않을까. 대신 다른 종목들이 가고 난 뒤에 가는 종목이니까 요거는 시간을 좀만 갖고 기다리시면은 매수하신 구간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반도체 안에서의 또 여러 가지 분위기들도 잘 파악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저희 히든 공략주 계속해서 여러분들 힌트 드리고 있습니다. 맞추시는 분들 닭게 관련주 알겠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면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1298 누르고 입장해 주세요. 정답 맞추시는 분들께 커피 쿠폰 저희가 10분 추첨 통해서 선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쇼미더 애프터 서비스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잠시만요. 네, 쇼미더 애프터 클래스 되겠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종 공략주들을 좀 AS 봐드리는 시간, 그리고 전문가님의 투자의 성향, 스타일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적풍 전문가님과는 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자세하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스타일이나 뭐 투자의 매매 기법이나 이런 걸 좀 제가 여쭤본 적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장기 우상하는 종목들, 좀 안전한 종목들을 먼저 공략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요즘 우리 작년부터 우리 증시가 하락하기 시작해서 아직 회복은 됐지만 회복되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바닥에서 올라가는 우량한 종목들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기다려서 수익 많이 내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요즘 어떻습니까? 조마조마하고 이게 과연 잘 갈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는 좀 단기 급등주들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조금 변동성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변동성을 이겨냈을 때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오늘 AS로 가지고 온 종목들은 이미 수익 실현이 다 됐어요. 다 마무리가 됐지만 한번 이런 스타일의 종목을 제가 앞으로 공략을 할 거라는 거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리뷰 좀 하면서 그때 우리가 샀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져온 거니까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이 AS 들어갔던 종목 같은 종목을 제가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 원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쁘신 분들일 것 같아요. 자, 한번 묻어놓고 쭉 그거 갖고 가겠다 하시면 우리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다가 기존에 있었던 공략주를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텍 플러스라는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AS 한다면 어느 부분을 좀 보완하면 좋을지, 전략을 재정비하면 좋을지 알고 싶네요. 어떻게 볼까요? 이때가 이제 6월 10 제가 14일이었구나. 네. 6월 14일을 제가 출연해서 여러분께 제시했던 종목인데요. 그때가 어떤 장이었냐면은 정말 할 게 없었어요. 막 너무 다 빠지고 있고 네. 가는 종목은 너무 많이 가서 못 잡겠고 빠져 있는 거 사면 더 빠지고 이래가지고 아예 안 되겠다. 이제 좀 변화를 좀 줘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제가 여러분께 이제 상한가 매매법이라는 새로운 또 강의를 좀 했지 않습니까? 3주 동안 다 하고 그러면서 제가 첫 강의 드리고 나서 바로 이런 패턴이 지금은 좋은 겁니다라고 해서 드렸던 첫 종목이 바로 인텍플러스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딱 그때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요즘 반도체가 좀 잘 나가잖아요. 어떤 재료적인 부분은 거기서 이제 정답이 이제 확보가 됐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차트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차트로 이제 조용히 가다가 여기서 이제 14일 날 나름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가격인데 그 자리에서 저는 오히려 장이 안 좋을 때는 강한 종목 이런 종목을 오히려 그냥 따라 들어가야 더 수익이 더 잘 난다는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근데 겁나죠. 전날에 많이 올라가고 20% 올라갔고 다음날 또 올라갔는데 이거 빠지면 어떡해요. 그렇지만 그 다음날 사신 분들 기준으로 아침에 바로 이제 사자마자 5% 정도 수익이 났고 그리고 그 뒤로 가다가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다시 올라와서 그 당시 우리가 샀던 금액 대비해서는 벌써 뭐 20%가 넘는 수익 구간이 발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번 이렇게 추세를 잘 타고 가는 종목들, 특히 이제 신고가 돌파를 하는 종목들 중에서
잘 보시면 되는데 인텍플러스는 제가 그때 실적이라는 것도 체크했고 차트도 체크했고 뭐 이런 부분이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바로 이거죠. 바로 여기 6월 13일 날 만들었던 장대양봉의 종가 부근을 잘 지켜주었다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아마 이거는 제 그때 지지난주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게 이제 어렴풋이 생각이 좀 날 겁니다.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인텍플러스는 이제 많이 올라서 지금은 공략할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차트로만 눈으로만 익혀두시고 이런 패턴의 종목들을 제가 또 드릴 거니까 지난번에 나는 못 샀어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 끝까지 참여하셔가지고 오늘의 종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군하나텍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점을 높이며 최근에 아주 가파르게 쫙 올라가더니 오늘은 8%대로 좀 눌리는 움직임들 보였는데요. 도군하나텍도 사실은 좀 최근에 단기간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좀 쉬는 네. 게 아닌가 싶네요. 이 종목은 사실 저는 바닥에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드린 종목이어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계셨다면은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을 거예요. 100% 넘는 수익이 났겠지만 저는 이 종목을 단기 투자 관점에서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인텍플러스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수익은 다 났어요. 모두가 수익은 났는데 너무 이제 빨리 팔았다. 여기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많이 가는 종목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수익 내는 게 낫지. 조금밖에 안 올라가는 종목을 들어가서 그거 어떻게 수익 내려고 하다가 타이밍 놓쳐가지고 빠지는 것보다는 이게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원하텍을 제가 공격드렸던 순간이 요 날입니다. 그때도 수요일 날이었죠. 6월 21일 날 들여가지고 다음 날 아침 바로 들어가신 분들은 한 7% 정도 수익이 났고 빠졌다가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요 종목도 보시면은 요 처음 급등이 나왔던 요 상한가 자리에 종가 자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갔다가 눌리면서 다시 갈 수가 있었던 종목이었고 아까 전에 제가 오늘 그 이슈 체크를 하면서 아스파탐에 대한 관련주로 MSC가 주도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MSC도 사실 오늘 제가 추천주를 가져올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재료는 일단 있고 이슈도 있고 오늘 좀 화제가 좀 됐고요. 차트적인 자리로도 해볼 만한 자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아침에 한 5% 10% 빠져서 출발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보합 출발이나 조금 상승 출발한다면은 또 모르죠. MSC가 뭐 제2의 동훈하나텍이 될 수도 있는 자리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잘 가는 패턴이고 제가 동훈하나텍을 통해서 보여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 눈으로 일단 잘 익혀두시고 저의 추천주도 비슷한 패턴의 종목이 나갈 거니까 잠시 후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군아나텍에 대해서 또 얘기 들어봤고요. 쇼미더 애프터 서비스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6개 관련주 안에서 힌트를 좀 드렸는데 루미나리 님이 마니커 FNG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마니커 FNG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지척 적풍 전문가님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의견과 여러 가지 닭고기 관련주 얘기들도 많은데요. 자, 두 번째 힌트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만 더 주세요, 힌트. 이게 그 광고의 효과가 대단한 게 닭고기 하니까 바로 많은 분들이 마니커를 떠올리시는 거 보니까 왜냐면 그 로고송이 네, 있잖아요. 그게 너무 귀에 박히거든요. 따다단 이거죠. 네, 이 그럼. 광고 효과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쉽지만 그 종목은 아니고요. 두 번째 힌트를 드릴게요. 주세요. 네, 두 번째 힌트는 바로 딱 세 글자, 품절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어려워요. 품절주라 들었는데 여러분 더 네. 어렵죠? 네. 품절주라고 하면은 네. 보통 이제 그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은 대주주와 우호적인 지분이 뭐 한 70%, 80% 이렇게 돼가지고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이 얼마 없을 때 우리가 품절주라는 말을 쓰거든요. 닭고기 관련주를 보시면은 품절주라고 부를 만한 종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기업들은 다 지분이 많아봤자 뭐 40%, 50%대인데 한 종목만 80% 육박하는 종목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힌트는 품절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 품절주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바로 여러분들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1298 누르고 입장하시고요. 맞추신 분들 10분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적풍 보내주셔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또 얘기하지만 온라인 무료 방송도 있어요. 온라인 무료 방송 1위 음식료 업종을 또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밤 9시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만 또 한마디 해주실래요? 간단하게. 네, 네. 오늘
어쨌든 화제가 되는 것들이 내일 주가에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미국장도 쉬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나오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지금은 한국의 뉴스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오늘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음식료 업종에 관련된 종목을 오늘 준비를 했고요. 아까 제가 육개라는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닭고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잘 골라보셔서 정답 맞춰보시기 바라겠고 공개 방송에서 요거 정답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히든 공략주로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히든 공략주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또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품절주다, 닭게 관련주다. 그리고 마지막 또 힌트를 또 주신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여기 나와가지고요. 한마디만 더 해주실래요? 힌트? 이 회사는 사실 회사 이름을 봤을 때는 이게 닭고기 관련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네. 할인을 외치고 계세요. 할인. 이게 참 인식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네. 이 회사도 제가 준비한 회사도 닭고기 회사인데요. 이 회사 이름을 들으면 다들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이거 체리면은 어떤 뭐 과일 하는 회사인가요? 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체리를 생산하는 기업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회사 이름에 체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오해가 많이 되는 기업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리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닭고기 생산하는 기업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리를 생산하지 않는 기업이지만 닭게 관련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바로바로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많은 분들 할인 외치고 계시고 가끔 상한가 가자님, 부탁하는 무지님 모두가 다시 변경했어요. 할인에서 모두가 체리브로로 여기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니커 있어요. 눈물 흘리는 제이지님, 마니커가 맞는지 체리브로가 맞는지. 자, 여기서 전문가님 정답을 알려주세요. 정답은? 마지막에 다들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바꾸셨던 체리브로 오늘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어떤 종목 체리브로 왜 또 선택하셨는지 내용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닭고기 관련주들이 오후에 갑자기 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IAEA에서 일본의 오염수 관련된 그 리포트를 오늘 오후에 우리 장 끝나고 나서 이게 발표를 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오염수 방류 시기가 이제 다가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수산물에 대한 대체제로 닭고기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요즘 복날이다 뭐다 해가지고 닭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체리브로를 좀 가져왔던 이유는 다른 관련주 중에서 가장 힘이 좋았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더라도 강한 양봉이 벌써 며칠째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마니커는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마니커는 전체적인 추세가 약간은 하향세에 가까운 모습이라서 이 종목보다는 좀 강한 종목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오늘 제가 체리브로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리브로에 대한 가격적인 전략은 내일 아침에 시가 이하로 천천히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목표 손절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9시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답은 체리브로가 또 정답이었고요. 시초가 이하로 매수가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랑 손절 라인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밤 9시 또 오프라인 또 온라인 강연에 적분 전문가님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바로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또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또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또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